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해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129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해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매도를 하고 아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범계역 인근으로 손주도 봐줄 겸 이주할 예정입니다. 대선 때까지 관망하면서 전세 가계약 상태를 최대한 늦춰볼까 했지만 지금 무주택자이기도 하고요. 요즘 일기 신도시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매수를 할까 하는데요. 7억 원 정도의 매수가로 아파트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자, 먼저 평촌 호계동의 무궁화 효성 한양 아파트, 호계동의 무궁화 건영, 평촌 관양동의 한가람 마을 세경 아파트, 요 세 아파트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안양 범계역 인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하고 계신 지역들이 범계역 인근,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지역인 거잖아요. 안양 평촌. 일기 신도시가 5개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안양 지역에 있는 동안구 지역에 있는 평촌 신도시입니다. 한 면적이 한 170만 평, 그리고 한 4만 가구가 형성이 돼 있고요. 1990년도 일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19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서 최근에 이제 30년 정도의 내용 연수가 다 돼가요. 넘은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자니 다 부수부짓자니 사업성이 쉽지가 않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한참 핫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네. 최근에 그 분당, 삼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도 범계역 인근에 목련 2단지 그리고 목련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많은 진도까지 나가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금액이 자금이 7억이다 보니까 이 7억에 좀 맞춰서 향후 앞으로 좀 더 가치가 있는 단지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이해를 할게요. 네. 그 전에 일단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야죠. 네. 자, 먼저 무궁화 효성 한양 아파트입니다. 자, 평촌 신도시, 안양에 있는 평촌 신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한다고 하면 뭐냐면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약 한 300여 개의 학원가가 몰려 있는 경기도 1위 규모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강남 대치동, 목동이 있지만은 또 경기도권으로 넘어가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촌 지역을 빼놓고서는 학원가를 말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학원가의 매수 수요가 이 주변 매수 수요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밑에 한양 효성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총 세대수가 800세대 그리고 31년차 아파트고요. 자, 리모델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적률 219%, 건폐율 17%, 한 27평대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자금에 맞는 한 6억 8천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옆에 건영 아파트가 코오롱 아파트와 한 필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건영 아파트 바로 볼게요. 자, 건영 아파트입니다.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1평대가 지금 7억 8천이지만 28평대가 지금 7억 1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468세대. 그렇지만은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건영 아파트와 지금 코오롱 아파트가 한 필지에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대수는 한 900여 세대가 나올 거다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1년 차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214%에 건폐율 17%가 되겠고요. 공이 평촌 학원가 수요, 집 매수 수요에 있어서의 어떤 탄탄한 매수율을 끼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전에 그 한가람 세경 아파트인데요. 자,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개발 호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가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개통 예정선인 월판선
월판성과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가까이 붙어 있고요. 또 범계역 같은 경우에도 한 8분 정도, 도보 8분 정도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세경 아파트의 용적률하고 세대수 좀 보겠습니다. 20평대, 평형대가 20평 아파트와 지금 19평 아파트 두 개의 평형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평 아파트가 지금 7억에서 약간 못 미치는 한 6억 9천대 형성이 되는데 호가는 지금 7억대가 다 넘어가 있다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1292세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의 아파트와 다르게 1996년도에 27년치 아파트입니다. 자, 평촌 신도시의 용적률 평균이 204% 정도가 되는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6% 그리고 건폐율이 16%로 지금 범계역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목련 2단지, 목련 우성 아파트와 비슷한 조금 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평형대도 구성되어 있다. 좀 더 리모델링에 있어서 좀 적합한 단지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좀 덜 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 효성, 그리고 건영 아파트, 그리고 한가람 세경 아파트입니다. 공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한양 아파트가 1,900여 평이 되고요. 그리고 건영 아파트는 코오롱 아파트가 합쳐서 한 필지에 있기 때문에 12,000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에는 12,000평. 자, 세대수로 대지 면적을 나눴을 때 대략적인 거지만 지금 평형대가 지금 혹에 한양하고 건영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대당 한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씩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건축 연면적을 찾아먹었냐에 따른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자, 한양 건영 아파트 200%대가 다 넘어 있고요. 관양동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는 169%. 일단은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한가람 세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형대,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전체적인 어떤 사업 분석에 있어서는 평형대가 단일화되어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게 두 개의 평형대로 되어 있는 한가람 세경이 나중에 동의서나 도장을 찍는데도 좀 더 편리할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자, 보시는 대로 1992년도에 지어졌고 관양동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특징을 보시게 되면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촌 학원가에 있지만은 월판선 호재가 있는 한가람 세경.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체적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구할 아파트로서 자, 보시는 대로 한가람 세경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 30년 연한이 넘어서는 아파트들로서 향후 10년 안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분당부터 일산, 평촌, 3번 중동까지 5개 신도시입니다.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파트의 가구 수입니다.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의 전체 가구 수가 한 8만 1,000여 가구 됩니다. 30만 가구가 좀 안 되는데요. 이 가구들이 지금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부수고 새로 짓게 되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업성이나 또 관계 법령으로 인해서 재건축까지는 못 가지만 리모델링으로서 좀 더 내 집을 수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재건축은 도정법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이고요. 자, 사업 가능 연한은 재건축은 30년이 건물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준공 15년 이상부터는 가능합니다. 자, 용적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라고 등등을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에 대한 용적률 내용입니다. 자, 안전진단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에 D나 E 등급이 나와야지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 거의 없지만 보통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 지금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평 증축 같은 경우는 C등급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재건축에서는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는 게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의무 건립, 기부 체납은 재건축에는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갈 수 있는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 대안책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